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문입니다. 자, 아무 내용 없는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부로 또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내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줄어들 텐데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줄이기로 합의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만큼 줄어든다면 지금 재개발 무조건 잡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공급대책이라고 발표된 요 공문부터 한번 보면 판교가 하나 더 나온다. 수도권 공공분양이 2.9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3기 신도시 얘기예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2019년도쯤에 처음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 2025년도인데 아직까지 입주 단 한 개도 없고요. 그나마 빨리 가고 있는 계양 A2, A3 얘네들이 지금 골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거든요. 가보면요. 정말 덩그런 벌판에 아파트 2개 단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 우리가 선호하는 깨끗한 신도시로서의 모습이 갖춰지려면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공급하겠다고 나온 이 물량들조차도 3기 신도시에서 이제서야 분양한다는 얘기예요. 분양.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깨끗하게 들어가서 입주할 만한 단지들인데 앞으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입주 물량 소멸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경기 좋았었던 요 시기에 분양했었던 물량들이 이제 다 입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입주에 대해서 신축이 받쳐주면서 전세라던가 월세 이런 입주장들이 전세가를 크게 끌어올리진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걱정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전월세 매물 정말 큰 폭으로 감소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축은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월세 가속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26, 27, 28, 29년도 지금 이 시기에 입주하려면 지금 아주 활발하게 분양장 이루어놔야 요 시기에 입주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양조차도 계속 스케줄이 딜레이되는 그런 구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서울에 이제 신축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누가 가장 걱정되냐면 이제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 넣겠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청약 여러 가지 조건들 다 따져봤을 때 재개발 조합원 되지 않으면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인천 같은 지역도 여태까지 공급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가격이 못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인천조차도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정말 큰 폭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도 여태까지는 송도, 청라 이 2개 신도시 위주의 가격 상승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검단이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검단이 이제 1호선, 인천 1호선 개통하고 나서부터 8억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송도, 청라를 뛰어넘는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천조차도 이제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 신도시 마지막 물량들이 입주 다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 이후부터는 아주 큰 폭으로 신축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공공분양하겠다고 나온 3기 신도시들 물량 이번에 공급이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임대로 다 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찰 공고문 같은 거 보면요. 여태까지 설계라던가 이런 입찰을 이제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물량들에 대해서 공문에 올렸던 걸 다 내려버렸어요. 왜? 여태까지는 분양 위주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었는데 이제는 임대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도시 혹은 서울에 있는 신축들 이런 물량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향후 한 5년 동안은 공급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급 대책에서 민간 공급 강조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민간 공급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센티브 높여주고 기부 체납 줄여주면서 그러면서 사업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이거는 계속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다행히도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비율 축소 방안 이거 굉장히 큰 뉴스라고 저는 봐요. 내용을 한번 보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용적률 혜택 받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추면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춘다. 이거 이제 통으로 30%인지 착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현행 용적률 체계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있는 현황 용적률,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내 이제 건축물들의 평균 용적률을 보면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용적률 대비해서 기준이 있고 허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큰 기부 체납 없이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상한 용적률, 각 용도 지역별로 2종 같은 경우는 200%, 3종은 250% 이렇게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 용적률이 있고요. 이 위에서 법적 상한까지 다 찾아 먹으려면 예를 들어 3종을 300%까지 짓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50% 용적률 중에서 이 부분에서 절반을 임대주택을 지었어야 했단 말이죠. 이거 파악을 해보면요. 이걸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근데 이 50%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30%로 낮춰주겠다는 거. 이게 바로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비율 축소 방안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시나리오까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재개발 사업성을 아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 재개발이건 모아타운이건 모든 개발 사업들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찾아 먹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에 상응하는 뭐 공공시설이 됐던지 땅이 됐건지 임대주택이 됐던지 이런 부분들을 기부채납 형태로 이제 지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300% 혹은 400% 상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30%로 줄여주겠다는 이 근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지어야만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고요. 이거를 초과해서 또 하나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혹은 50%, 이걸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서울시에서는 고시문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확정 지어줬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보면 4조 6항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를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짓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말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찾아 먹기 위한 50%가량의 추가적인 임대주택을 지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 규모 대비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보통 한 15에서 18% 정도로 계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30% 정도로 줄이는 축소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지구를 대상으로 계산을 해봤냐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길, 여의, 밤동산. 여기는 이제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 신길, 노량진 이 삼각지 안에 있는 그러면서도 세 개의 역세권의 가운데에 있는 아주 최상급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 개의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나는 구역 지정, 하나는 행위 제한고시, 하나는 이제 마무리 동의 작업 진행 중이고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다 완료가 되게 된다면 한 2000세대 규모의 40층대의 아파트 촌으로 거듭날 여의도에 붙어있는 재개발지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조합원 수가 굉장히 작아요. 한 390여 명.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현재 적용받는 용적률이 400%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저는 400%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250%인 상한 용적률에서 4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래 지어야 됐던 임대주택이 몇 채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연면적 대비해서 거의 28, 9%, 세대수 대비해서 거의 33%를 지었어야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전체 세대 중에서 27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뽑아야 됐었던 그런 사업지였거든요. 물론 이제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26%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30% 정도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줄어드느냐. 전체 연면적 비율 대비해서 21%, 세대수 대비해서 25%, 거의 뭐 10%가량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수도 272세대에서 201세대니까 거의 70가구 가까이가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줄어들게 된 세대 규모가 어디로 가느냐? 일반 분양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 가게 되면 뭐가 좋냐?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무주택자분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생기고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례율이 몇 프로 늘어났나 봤더니 무려 14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 분석을 쭉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임대주택의 세대수는 71세대가 감소했고요. 일반 분양은 그에 비해서 43세대가 증가했고요. 그로 인해서 비례율은 무려 20% 가까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합의가 진짜로 통과를 해서 임대주택 재개발 의무 비율이 재건축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재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모든 사업 이익은 결과적으로는 토지가로 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물건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받아가는 프리미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급 없는 공급 대책만 계속 이번 정부 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입주 물량인데 앞으로 입주 수도권 전역에서 너무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전월세가 상승은 예견된 일이고요.
자,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향후 5년 동안 발표될 모든 공급 대책이 현재 공공임대로 계획 잡고 있다. 자, 그래서 신축 분양에 대한 가능성 점점 줄어들고요. 내 집 마련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식의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개발을 잡아야 될 유인이 훨씬 더 커졌다. 임대주택 비율을 20%포인트가량 대폭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해당 구역들의 사업성과 비례율을 아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났고 또 분담금 감소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재개발 프리미엄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이런 밤동산 같은 아주 훌륭한 구역들 미리 잡아서 2억대, 3억대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더 이상은 늦어지면 이제 답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4억대, 5억대 가지고도 재개발 입주권 못 사는 시기 온단 말이죠. 지금도 못 사는 구역 차고 넘쳐요. 노량진 같은 경우 현재 프리미엄만 15에서 17억이고요. 한남뉴타운 프리미엄만 25억 넘어가요. 성수 전략지구도 마찬가지고요. 20억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때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정지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심지어 이 물건 신축으로서 주택수 제외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물량만 남아있다 보니까 2억대, 3억대 투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셔서 이런 훌륭한 지역의 훌륭한 매물들 미리부터 잡아두시는 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